40년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다. 남편이 몰래 보낸 돈. 총 4억 원. 그 돈의 진짜 목적은 이 여자 때문? 아니면 그녀의 딸? 납골당 앞에서 발견된 충격적 진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남편 선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텅 빈 집에 홀로 남아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비가 내린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식탁 위엔 아직 남편의 약통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있다. 정숙은 그것들을 치우지 못한다. 치우는 순간 남편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매일 아침 남편이 마시던 커피잔을 닦으며 정숙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40년을 함께한 남편. 아침이면 함께 산책하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던 사람.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정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쉰다. 그날 오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숙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간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체취가 물씬 풍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들이마신다. 여보, 당신 진짜 떠난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하나씩 옷을 꺼내며 정숙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회갑 때 입었던 양복. 그때였다. 검은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숙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낸다. 낡은 봉투 하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온다. 편지에는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언젠가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있던 흑백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 사진 뒷면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 수진 -1981년 5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수진 대체 누구야?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사진 속 여인은 20대 중반쯤 보이는 청순한 인상의 여성이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벚꽃나무 아래서 웃고 있다. 그 미소가 너무도 행복해 보여 정숙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린다. 이 사람이 당신의 사랑이었나요? 정숙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양복을 꼭 껴안은 채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그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 정숙은 편지를 다시 펼쳐든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예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대답 없는 그녀의 물음에 응답한다. 정숙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이 여인의 미소가 남편이 평생 잃어버린 무언가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한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하다. 대체 당신은 누구였나요?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의 납골당을 찾는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 한 다발.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여보, 오늘은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숙은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인다. 수진이라는 사람 대체 누구였어요?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정숙은 고개를 돌린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인이 남편의 납골함 바로 옆에 서 있다. 그녀의 손에도 똑같이 하얀 국화가 들려 있다. 여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운다. 이제야 왔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여인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저 여자가 수진인가? 정숙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기둥 뒤에 몸을 숨긴다.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국화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떠난다. 정숙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인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한다.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그 슬픔에 젖은 표정, 그 절절한 목소리. 아저씨라고 불렀어, 그럼 딸? 아니면. 정숙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한다. 책상 서랍을 열어 젖힌다. 오래된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하나씩 넘기기 시작한다. 2023년, 2022년, 2021년. 그리고 발견한다. 매년 빠짐없이 적혀 있는 메모 하나.
5월 17일 약속의 날.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더 오래된 수첩을 뒤진다. 1990년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똑같다. 40년 넘게 매년 5월 17일. 약속의 날이라니 무슨 약속? 정숙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다. 1981년 봄 시청 동사무소. 정숙은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젊은 공무원 선호를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선호입니다. 단정한 인상, 부드러운 미소. 정숙은 첫눈에 마음이 끌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하지만 선호는 늘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선호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선호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수진. 1981년 5월 17일.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선호는 퇴근 후 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갔다.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선호를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선호는 병원에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다. 미안해, 내가 늦어서 내가 빨리 갔어야 했는데. 선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후 한 달. 선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쓰러졌다. 그때 정숙이 그를 발견했다. 선호 씨, 괜찮아요? 정숙은 그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 선호는 처음으로 수진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쟤 때문에. 정숙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반년 후 결혼했다. 현재로 돌아온 정숙은 눈물을 닦는다.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40년 넘게 매년 5월 17일을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이 수진과의 약속의 날이었다는 것을. 정숙은 수첩을 꼭 쥔 채 중얼거린다.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거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 한구석엔 늘 다른 여자가 있었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정숙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 형님 부인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오후 2시 작은 찻집. 김 과장은 정숙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인다. 형님 장례식 이후 처음 뵙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낸다. 수진의 사진. 이분 혹시 아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는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어디서 그걸? 남편 유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편지도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쓰인.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묻는다. 선호 씨가 생전에 수진이라는 분을 자주 언급했나요? 김 과장은 한참을 침묵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 이름을 당신이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아시는 거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첫사랑이자 평생의 빚이었던 분이죠. 김 과장은 천천히 입을 연다. 형님은 매년 5월이 되면 항상 조용해지셨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술을 드시곤 했죠. 그날이 5월 17일인가요? 맞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정숙은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런데 형님이 한 가지 더 하시던 게 있었어요.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사실 선호 형님이 매년 어떤 병원에 기부금을 냈어요. 기부금이요? 네. 수진 씨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응급실이었는데 그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이후로 형님은 그 병동에 매년 후원금을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이라는 메모와 함께. 정숙은 숨이 막힌다. 얼마나 보내셨는데요?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요? 정숙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다. 40년 넘게요? 네, 아마 총액으로 치면 억 단위일 겁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빠듯하게 살았던 거구나. 아이들 학비를 아껴가며 살았던 기억.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살았던 40년. 남편은 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과장님, 그럼 남편은 평생 그 돈을. 네. 형님은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수진 씨에 대한 죄책감도 평생 안고 사셨어요. 김 과장은 정숙의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냥 과거를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통장을 뒤진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2023년 5월 17일 출금 1,000만 원 희망병원. 2022년 5월 17일 출금 1,000만 원 희망병원. 2021년 5월 17일 출금 1,000만 원 희망병원. 끝없이 이어지는 기록. 정숙은 통장을 바닥에 내던진다. 당신은 우리 가족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후하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진다.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했던 거구나.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당신 평생 괴로웠겠네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다. 그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희망병원을 검색한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중형 종합병원. 내일 가봐야겠어. 그녀는 수진의 사진을 다시 꺼내본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남편을 평생 붙잡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희망병원. 정숙은 병원 1층 로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여기서 수진이라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향한다. 저기요, 혹시 오래된 환자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게 남편이 이 병원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열람이 어려운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한참을 기다리던 정숙은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다. 저 여자. 납골당에서 봤던 바로 그 여인. 하얀 국화를 들고 울던 그 사람. 여인도 정숙을 알아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힌다. 여인이 먼저 다가온다. 혹시 선호 아저씨의? 네, 저 아내입니다.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박수진의 딸 유나라고 합니다. 45살이에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수진 씨의 딸?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5살이었어요. 유나는 정숙을 병원 옆 작은 공원으로 안내한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바람이 쌀쌀하게 분다.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저를 친척집에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사실상 고아였죠. 그럼 선호 씨가? 네. 아저씨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학용품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학비도 대주셨어요. 정숙은 숨이 막힌다. 대학 등록금도 아저씨가 내주셨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제 딸 낳았을 때도 선물 보내주시고. 그럼 40년 넘게. 네.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연다. 그리고 수진의 사진을 꺼낸다.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인가요? 유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린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꼭 껴안는다. 제겐 어머니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흐릿한 거. 이렇게 선명한 건 처음 봐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진다. 아저씨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냐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아저씨는 그러셨어요. 내 엄마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너라도 지켜주고 싶다고. 정숙은 숨이 막히는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럼 당신은 남편의 딸인 건가요? 가장 두려운 질문. 혹시 남편이 수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닐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힌다. 아니요. 전 어머니와 제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저는 아저씨의 죄책감의 증거예요. 유나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본다.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처럼 다가왔지만 한 번도 아주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저씨가 결혼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아저씨는 늘 혼자 오셨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나에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 그러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정숙은 벤치에 주저앉는다. 그럼 우리 남편은 평생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거네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있어서 아저씨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유나의 손을 잡는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어린아이였을 뿐이잖아요.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린다. 아주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아저씨는 행복하셨나요? 아주머니와 함께 사실 때.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건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저씨에게 쓴 편지래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대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이걸 읽으시면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월 17일 오전 10시. 정숙과 유나는 함께 납골당으로 향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걷는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씩. 오늘이 그날이네요. 유나가 조용히 말한다. 네, 약속의 날이에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44년 전 오늘 수진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구나. 납골당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정숙은 남편의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는다. 유나도 그 옆에 조용히 앉는다. 선호 아저씨, 유나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머니도 함께 왔어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는다. 여보, 오늘 당신이 평생 지킨 약속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낸다. 봉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다. 아주머니, 이제 이걸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수진 씨가 쓴 편지인가요? 네.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신 날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쓰신 거래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간호사님이 받아 적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전하신 말씀들이에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1981년 5월 17일. 선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죠.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내가 먼저 떠나버렸나 봐요. 미안해요. 약속 시간에 늦어서. 사실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 헤어지자고. 당신 표정 상상이 돼요. 지금 놀라서 편지를 다시 보고 있을 거예요. 선호야,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직장에 새로 온 정숙 씨를 좋아한다는 거. 당신은 숨기려 했지만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질투했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과 나는 너무 익숙한 사이였다는 걸.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잖아요. 10년 넘게. 편하고 좋았지만 설레지는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선호야, 당신은 자유로워도 돼요.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요. 정숙 씨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고요. 그러니 부디 당신이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엔 분명 따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나를 부탁해요. 내 딸을 지켜줘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했어요, 선호야. 하지만 이제 나를 놓아줘도 돼요.
당신의 첫사랑 수진. 편지를 다 읽은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유나도 함께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자유롭게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평생 수진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며 산 거네요. 정숙은 오열한다. 유나를 지켜달라는 부탁 40년 넘게 지켰어요. 정숙은 유나의 손을 꼭 잡는다. 매년 5월 17일 약속의 날, 그건 수진 씨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었구나. 아저씨는 제게 한 번도 이 편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머니의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모든 감정을 이해한 듯 눈을 감는다. 여보, 당신은 미안한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은 끝까지 약속을 지킨 거였네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는다. 수진 씨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 했는데 당신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맞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조차 죄책감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유나가 정숙의 어깨를 감싼다. 아주머니, 이제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제 알겠어요. 정숙은 유나를 꼭 안는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감사해요, 아주머니.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운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묘소를 떠난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속삭인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약속은 끝났어요. 6개월 후 봄. 정숙은 다시 납골당을 찾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유나와 그녀의 딸 은서가 함께다. 할머니, 여기가 할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응, 은서야. 인사드려. 은서는 공손하게 절을 한다.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으며 미소 짓는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지난 6개월은 정숙에게 변화의 시간이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밤마다 울었다. 나는 정말 사랑받았을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의 대상이었을까? 하지만 수진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정숙은 깨달았다. 남편은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뿐. 어느 날 정숙은 남편의 서재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한다. 거기엔 정숙과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2일 정숙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1990년 5월 3일 딸아이가 처음 걸었다. 정숙이와 함께 울었다. 2010년 10월 22일 정숙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 2020년 12월 25일 정숙이와 손잡고 산책. 여전히 설렌다. 정숙은 그 수첩을 읽으며 소리 내어 울었다. 당신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날 이후 정숙은 결심했다. 남편의 납골당을 떠나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선호 씨,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살랑 분다. 당신이 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는다. 수진 씨를 지키지 못한 대신 유나를 지켰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제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3개월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재단 설립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이름은 선호 수진 장학재단으로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라 쳐다본다. 수진이요? 네. 제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이름이에요.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죠. 정숙은 미소 짓는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유나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좋은 뜻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은 이미 정했어요. 오늘 납골당. 정숙은 은서에게 봉투를 건넨다. 은서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할머니? 대학 등록금이야. 그리고 생활비도. 은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할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유나도 손사래를 친다.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이상은. 정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는다. 유나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연결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선호 씨가 유나 씨를 지켰고 이제 나는 은서를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 은서가 정숙을 껴안는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래, 우리 은서.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함께 묘 앞에 선다. 정숙은 남편에게 속삭인다. 여보, 이제 당신의 사랑이 죄책감이 아니라 연결이 됐어요. 유나도 말한다. 아저씨,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모녀가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은서도 두 손 모아 절한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사이에 두고.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정숙은 환하게 웃는다. 남편이 평생 짊어진 무게를 이제야 이해했거든요. 아저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1년 후 5월 17일. 정숙과 유나는 또다시 납골당을 찾는다. 이번엔 선호 마이너스 수진 장학재단 장학생 10명이 함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숙이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 재단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날이죠. 아이들은 하나씩 묘 앞에 꽃을 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여보? 정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나 이제 알아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는다. 사람의 인생엔 언제나 두 가지 진실이 있다는 걸. 하나는 세상이 보는 진실.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만 지켜온 진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 당신의 과거는 후회로 엮여 있었지만 그건 결국 누군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제 편히 쉬어요, 여보.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